이번 차시에는 1960년대 한국 경제 상황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공화국의 경제적 상황과 발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던 시절입니다. 우선 3.15 부정선거에 과다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급속도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추정으로는 23.7%의 실업률이 기록이 됐었고, 주한 미국 원조 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노동인구의 약 30% 정도인 300만 명 정도가 실업인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실업은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저고가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에 따른 농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농촌 인구의 상당수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기여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라든지 4.19 혁명 등으로 어떤 사회적인 변동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무역 적자에도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매우 경제가 어렵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196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1958년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간 미국의 원조 또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어선 장면 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역설하면서 경제 제1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던 것을 빗대어서 경제 제1주의를 내세웠던 장면 정부에서 이거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제1주의에 맞춰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가용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따른 국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해서 특히 이것과 함께 미국과의 원조 협상에서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한 이유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 어떤 미국이 주장해왔던 원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원조 교섭에서 조금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불균형 성장을 지향하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 성장을 지향하면서 에너지 산업, 비료, 시멘트, 철강, 정유 이러한 산업과 농업 생산력, 그리고 사회자본 충족 등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 투자를 계획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공화국 이전의 1공화국, 즉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균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화국에서 계획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사상 최초로 불균형 성장론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에 기초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이고 급속한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은 이 장면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것은 계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 5개년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일부 부분을 수정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비록 실행은 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조와 골격은 다음 군사정권과 3공화국에 의해서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제2공화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제3공화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 정권은 이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내세우게 됩니다.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목적도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면 일반 대중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즉,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를 경제 발전을 통해 일부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화의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군사정권은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경제계획 및 예산 편성을 담당시키게 됩니다. 이 경제기획원에. 경제기획원은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각 부처별 방안을 참고하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공표하게 됩니다.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이 계획이 추진되게 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도 성장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시키고 농업 생산력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 간접 자본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을 증대시키고 기술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은 이 비료공장, 정유공장, 제철공장 등을 건설해서 수입 대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초기 목표였습니다. 물론 1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 초반에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농산물이나 광산물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수출 증대를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62년도부터 1963년도까지 가뭄과 병충해로 잇따라 흉년이 발생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도 군사정부에서 긴급통화조치법을 공포하고 화폐개혁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 역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62년도 경제성장률은 매우 저조한 2.1%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군사정권 이후 들어선 제3공화국은 1964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원래 7.1%로 잡았었는데 5%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경제 불안 등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 기존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보완 계획을 통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과 재정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 목표를 조금 낮추고 총 투자액 역시 좀 감축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부분을 수출 부문으로 투자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초반 7.1%, 보완 계획에서는 5%를 계획했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은 약 7.8%에 달합니다. 그리고 1965년이나 66년에는 인플레이션을 10% 이하로 억제하는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연도에는 재정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표를 보게 되시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장률 및 통합 재정 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예, 경제 성장률은 1962년도를 제외하고는 나름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합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도 1962년과 66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원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장기개발 전망을 마련하고 다시 중기계획으로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에 해당하는 시기는 1967년도부터 1971년도입니다. 제2차 계획의 목표는 산업구조 근대화 및 자립경제 확립 촉진, 식량 자급,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통한 공업 고도화, 7억 불 수출과 국제 수지 개선, 고용 증대 및 가족 계획으로 인구를 억제하고 영농을 다각화하며 과학 및 경영기술진흥과 인적 자원을 배양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계획의 중점은 수출공업 육성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별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원 조달에 있어서 서독에 광부 및 간호사를 파견해서 이 차관을 얻게 되고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외자를 도입했고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산업 육성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1967년도에는 2억 달러, 1968년도에는 3억 달러, 69년도에는 5억 달러, 그리고 1970년도에 신규 다시 5억 달러, 1971년도에 6억 달러 등을 포함해서 총 23억 달러가 이 차관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2차 계획 중에 일부 계획이 이제 추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2차 계획의 1년 6개월 단축 완수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국토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부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이 2차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2차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한국 경제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2차 계획 당시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9.6%에 달하게 됩니다. 수출 증가율은 33.7%여서 수입 증가율이었던 27.3%를 넘어서게 됩니다. 농업의 비중이 1961년도에는 39%였던 반면 1970년도에는 이제 27%로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에 이 공업화를 통해서 제조업 비율이 14%에서 21%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 중화공업 비율이 26%에서 38%로 증가를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장률하고 1인당 GDP의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성장률은 68년도, 69년도, 71년도에는 무려 두 자릿수 11.3%, 13.8%, 10.4%를 각각 기록할 정도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1인당 GDP도 1967년도 139달러였던 것이 1971년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971년도에 가면 289달러로 약 2배 이상의 개인소득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과잉 투자나 부실기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과잉 투자가 나타나고 뒤이어 이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1971년도부터는 이 경제 위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차관을 갚지 못하면서 지급 보증을 섰던 이 금융기관들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실기업 문제도 불거지게 되는데 1969년도부터는 정부가 이러한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 문제 역시 급격한 경제성장의 변화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그 부작용 중에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외치며 1970년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 문제는 사실 1960년대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